시청자 여러분, 브랜비어 시간입니다. 블루스입니다.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뜨거웠던 미국 고용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이 미국 제30년에 숏을 치라는 조언을 했었는데요. 그의 조언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하락한 장기채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아마존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마존의 신사업인 약국 사업이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눈길이 갑니다. 베어뉴스입니다. 레리 서머스가 임금 상승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며 이게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이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테슬라가 주행 거리를 속였다는 이유로 또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블루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저희 브랜비어 시간 통해 노동지표 관련 얘기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완연히 잡히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비농업 고용 예상 20만이었지만 18만 7천 개로 예상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고용 내용을 보면요. 그동안 뜨거운 고용을 만드는 주범이었던 브랜비어 시간에도 많이 다뤘던 레저 및 접객 분야 증가가 1만 7천에 그치면서 5월, 6월, 7월로 접어들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 분야가 고용을 늘리기 가장 쉬운 분야 중 하나인데요. 이게 확실하게 꺾였다는 것은 앞으로 돌발적으로 툭툭 튀는 숫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억만장자 헤지펀드로 불리죠. 빌 에크먼이 만기 30년짜리 국채 숏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 자기는 이 포지션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장기 인플레가 연준 목표치인 2%가 아니고 3%로 수렴할 것이며 이 경우 30년물 국채금리는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듀레이션을 곱하면 엄청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마침 또 피치가 미 신용등급을 내리고 또 장기채 발행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장이 컸었는데요. 일단 일시적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채 미국 30년 채권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공포에서는 일단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굉장히 좋은 2분기 실적을 냈는데요.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2분기 핵심 주제는 약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존은 최근 그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아마존 클리닉을 미국 전역에서 서비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의사와 그리고 환자를 연중 무휴로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원격 의료를 한다고 해도 뭐 약을 받든지 하려면 환자와의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게 약국입니다. 그래서 2020년 디지털 약국인 아마존 약국을 출시하고 올 초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인 원 메디컬을 무려 5조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아마존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마존 약국이 1년간 고객을 무려 2배나 늘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국은 의료 비용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아이 입학을 위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한 명당 100불을 받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아마존이 이 틈새 시장을 본 건데요. 장기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소량의 돈을 받고 처방받는 의약품을 아마존 온라인 쇼핑으로 이건 인프라가 완벽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BM을 짜고 있는데 처방하려면 의사가 필요하죠. 이거를 원격 의료로 해주고 약은 쿠팡처럼 집으로 보내주고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면 아마존이 의학시장에서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의료 서비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런 파괴적 사업 모델을 아마존이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가능성을 봤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베어뉴스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보시면 아까 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베어뉴스 넘어갑니다. 레리 서머스 교수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서머스는 앞서 블루스에서 보여드린 7월 고용 보고서를 보고 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자료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서머스는 고용지표 전반이 괜찮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임금이 지나치게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 이런 식이면 이 임금 인상 속도라면 2% 인플레, 연준이 목표하는 2% 인플레는 불가능하고 3.5에나 올리는 숫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누적된 인플레가 다시
확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3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10년, 16년 이후 최초로 벌어지는 그런 일인데요. 중국 이후 최대 시장인 애플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인 인도에서 사상 최대 서비스 매출을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플로서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한 방이 필요한데, 왜냐면 이런 제품 판매가 너무 줄고 있거든요. 그 한 방을 드디어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팀 쿡의 애플은 경쟁사인 구글이나 MS가 AI로 굉장히 관심을 두고 투자를 많이 할 때 상대적으로 조용했는데요. 드디어 칼을 뽑은 것 같습니다. 팀 쿡이 밝히기를 올해만 226억 달러를 연구개발비에 쏟아부었고 작년보다 31억 달러나 늘어난 숫자인데, 이 늘어난 숫자의 상당수 플러스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금액의 상당수를 AI, 생성형 AI에 투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로 진출하는 애플의 향후 모습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가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버즈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번에 또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몇 번 나왔던 주행거리 졸작 논란인데요. 테슬라 모델 Y 등 소유주 3명이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허위로 광고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임스 포터라는 분이 제기한 소송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한번 운전할 때 92마일을 운전을 했는데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다 도착해 보니 182마일이 없어졌다. 이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가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VM베어 이것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